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안 하면 막 시험을 만들어서 정말 책을 이해했는지 정말 물어보면 모두가 다 대답할 수 있는 뭐인 거죠? 이언 모빈세가 뭐예요? 네? 뭐라고요? 지금 챕터 제목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왜 질문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저게 네. 내용을 보면 사실 회계 수업을 들었었으면은 막 그냥 아예 막 이해가 안 되진 않잖아요. 막 네.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했었었으면. 맞아요. 근데 실제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저런 생각이 드느냐 안 드느냐는 딴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랑. 재무제표 갖고 와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막 약간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고. 그냥 예를 들면 내가 재무제표 칸을 그러니까 칸을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식대로 하고 옆에 내가 그냥 보고 싶은 이렇게 스타일. 설계를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그냥 가지고 오면 가지고 오자는 기능이잖아. 결국엔 그렇게 해서 해놔야지 이제 되는 거죠. 결국에. 네, 아니면 그냥 매번 하면 되죠. 그러니까 매번 영업이익률 구하고. 근데 그러면 뭘 구할지 미리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매번 뻘짓을 할 바에는 그냥 할 수 있던 거죠. 그 홀딩스 질문이 있는데 네. 홀딩스에서는 순이익 칸을 보면 가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홀딩스가 다른 회사들을 원래 그 가지는 형태잖아요. 네. 그러면 지배주주 수익을 봐야 된다는 거는 홀딩스가 지배주주인 경우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배주주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지배주주가 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컨트롤이 아니라 30% 갖고 있어서 지분율이 70%여도 여전히 내 관계회사로 넣어놓으면 그러니까 지분율이 70%를 남이 갖고 있어도 내가 30%만 갖고 있어도 17%만 갖고 있어도 내가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이랑 상관없이 내 목 가져오는 거예요. 내 목.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홀딩스 얘기를 하는 게 홀딩스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순이익을 더할 때 얘를 다 100%씩 갖고 와서 순이익을 더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이거 20% 갖고 오고 이거 30% 갖고 오고 이거 40% 갖고 오고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갖고 오는 회사가 많으면 차이가 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갖고 오는 회사가 많은 기업이 홀딩스인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 회사라는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갖고 오는데 자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순이익이랑 지배주주 순이익의 괴리가 커진다는 거죠. 이해되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가족 돈을 계산을 한 다음에 내 몫을 계산하고 내 몫이 아닌 돈을 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아니 예를 들면 막 아빠 재산을 갖고 올 때 우리 가게 재산을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자식이 2명이면 50%씩 갖고 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완전히 갖고 올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막 그냥 그러니까 저게 자본 항목도 지금 이것처럼 쪼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냥 아빠 재산이 예를 들면 뭐 그냥 100억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형이랑 내가 10억씩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120억인데 진짜 네 돈 얼마냐 라는 항목이 120억에서 안 드러나니까 그럼 아빠 돈 반띵을 형이랑 나랑 생각을 하면 내 돈은 60억이네 라는 이 60억이라는 수치를 찾아야 진짜 그게 내 돈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 돈과 내 돈이 아닌 돈을 가르는 얘기예요. 지난 수업 관련 질문도 있나요? 이제 숫자 얘기는 끝났어요. 밸류에이션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팩터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 그러니까 숙제 얘기를 할 때만 얘기를 할 거고 이제부터 다시 한국어로 수업을 할 겁니다. 숫자가 없는
오늘 얘기할 거는 투자자의 지식과 투자자의 공부라는 챕터로 해놨고요. 투자자의 지식을 볼게요.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지식이라는 거는 모든 겁니다. 왜냐하면 식품 기업을 분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식품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가는 고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고객이 이 식품을 좋아할 것인가? 그러면 이 식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인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인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 이 트랩이라고 적혀 있는데 막 치약 맛이 나요. 안 사겠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 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떤 맛을 좋아할지도 뭔가 알면 좋겠죠?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와 인간이 이걸 좋아할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범위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제품을 잘 만들어 사람들이 살까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근데 이걸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 이 기업이 돈을 벌까라는 문제 있어요. 그거는 이 오퍼레이션을 얼마나 잘하는가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하나는 매출적 관점인 거고 하나는 이익적 관점이니까. 우리한테 돌아온 건 이익이기 때문에 매출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매출이 작은 게 좋냐 큰 게 좋냐 이러면 큰 게 좋겠죠. 근데 그걸 위해서 자본이 더 들어가야 되냐면 별로 또 아닐 수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는 기업이 이거를 일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돈을 남을 건지를 알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그 기업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가에 대한 얘기가 기업가에 대해 아는 것도 포함이 되고, 그냥 여러 가지로 경영학적으로 잘 설계가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업무 강도나 약간 그들이 회사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그냥 여정원이 경제라는 게 사회 전체의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기업의 재무제표를 우리는 예측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기업의 재무제표는 기업 활동의 모든 행동이고, 기업 활동의 모든 행동이라는 건 인간 활동의 모든 행동이랑 별로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인간 활동 중에, 그러니까 인지의 범위에서 내가 잘 아는 기업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는 게, 인간 활동 중에 내가 잘 아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분야에 대한 이해는 높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저는 책장이라는 가구에 대해서는 쇼파라는 가구보다 훨씬 더 지식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는 책장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책장 기업이 돈을 벌지 안 벌지를 쇼파 기업이 돈을 벌지 안 벌지보다 더 잘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투자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란 걸 넣으면 그냥 이게 모든 분야여서 투자자는 제너럴리스트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분야를 인지의 범위라고 하는 자기가 아는 분야의 범위를 계속 지속해서 넓히는 게 투자자인 거고, 그거를 꼭 전방위로 넓힐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인지의 범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지의 범위가 넓은 것보다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전히 우리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죠? 전에? 제일 위험한 상황. 리스크가 제일 큰 거. 뭐예요? 뭐를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제일 큰, 그러니까 인간한테 가장 위험한 상황이 언제죠? 죽는 거. 아니 죽는 거. 수업에서 얘기했던 리스크가 가장 큰 상황. 모르는 걸 모르는 거. 네, 모르는 걸 모르는 거라고 그랬죠. 그때 이그노런스에 해당되는 기억나요, 다들? 네, 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그노런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난 책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소파에 대해서는 잘 몰라가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인지 이셀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나는 책상도 잘 알고 소파도 잘 알아. 소파에 대해서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파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인간의 욕구나 그냥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잘 되는지 등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적 차원에서의 글을 읽는 거고요. 예를 들면 광고를 보면 이 기업이 그냥 똑바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이게 디테일적 영역에서 가면 저는 다음 카카오가 지금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카카오샵에 가면 IP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카카오 프렌즈 애들의 색감이 그 샵 내에서 달라요. 약간 무지의 노란색이 하나는 그러니까 RGB 값으로 막 뭐 예를 들면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100 값이고 하나는 110 값이고 하나는 120 값이고 뭐 약간 이런 게 다르는 게 달라야 되냐라는 거죠. 그게 그냥 여전히 디테일에는 신경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디테일에 신경을 쓰는 상황인 기업이 못 쓰는 상황인 기업보단 좋은 겁니다. 어떻게 됐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그냥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는 기업만 돈을 벌 수 있냐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여전히 두 기업 중에 경쟁력은 그냥 둘 중에 누가 경쟁력이 있는 건 여러 가지 요소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가 잘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해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어도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한 게, 그러니까 어떤 경영자가 어린 경영자가 나왔는데 이 경영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경영자가 얼마나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고, 이 올바른 생각이란 기준은 그냥 과거에 성공했던 기업가랑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결국 인간의 이해의 차원으로 되는 거고요. 그럼 미래에 대한 지식도 있으면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될 것인가 계속되지 않을 것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를 하면서 제일 결과적으로는 중요하게 판단될 질문은 질문 중에 한 섹터는 이 기업은 이익이 왜 잘 나왔지? 그 이유가 앞으로도 계속돼서 이 기업이 앞으로도 이익이 잘 나올 건가? 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익이 나오면 그 잘 나온 이유에 대한 해석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 해석이 계속될 수 있나를 보는 게 90억을 벌었으니까 100억을 벌었으니까 110억을 벌을 거야 라는 예측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예측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를 들면 그냥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갤럭시에 납품을 한대 라고 하면 이익이 늘겠네 가 되죠. 근데 그 다음엔 삼성전자가 얘한테 수주를 안 주고 다른 경쟁사한테 주면 어떡해? 라는 질문이 있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연속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뭐 예를 들면 근데 이 회사는 독보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다른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 회사가 독점이야 이거는, 그러면 삼성전자가 계속 납품을 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라는 거를 봐야 되는 걸 우리가 알겠는데,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볼까라는 거에서 기업을 체계적으로 끊는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책을 읽은 것처럼 피터 린치라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5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저성장주, 하나는 우량주, 하나는 고성장주, 하나는 경기 민감주, 하나는 턴어라운드주, 하나는 자산주입니다.
이 영역 중에 뭘 고르는지는 개인 선택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믹싱을 해서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다루게 되는 게 투자자한테 많은데 그냥 자기의 중심 섹터를 정하고 확장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자기의 성향에 맞는 투자가 더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런데 피터 린치 6개로 나누지 않았었어요? 지금 6개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 네. 네. 야, 숫자를 잘 못 읽어가지고 오늘은 숫자가 안 되는 날인가 봐요. 계속 고장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성장주는 그냥 안전하게 꾸준한 기업이라는 거죠. 뭐 그게 예를 들면 친구가 타우페이스에 사는 어떤 아저씨 얘기를 해줬는데 그 아저씨가 그 한국에 그 빨간 양파망 있잖아요. 그게 독점이래요. 그래서 그 양파망만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막 만들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약간 나는 양파망 사업을 할래. 약간 이런 거가 그잖아요. 그래서 돈을 꾸준히 잘 벌고 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성장은 없겠죠? 약간 근데 돈이 그냥 꾸준히 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저성장주라는 거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양파를 작년보다 더 먹진 않잖아요. 그쵸? 우량주 같은 건 이제 보통 더 큰 기업들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만 약간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냥 기업이 좋은 게 너무 명백해서 그냥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우량주라고 판단되는 기업 중에서도 당연히 성장을 못 하는데 그냥 크면 우량주는 아닌데 보통 우량주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잘못 큰 기업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크지만 성장을 못 하는 기업은 우량주가 아니고 그냥 큰 기업